이 이야기는 카페에서 야간 마감 알바를 하던 때 겪은 일입니다. 저는 휴대폰 진동 소리를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 아무도 없는 카페 카운터 아래 살짝 열린 서랍입니다. 그날은 비가 오던 밤이었습니다. 비가 꽤 많이 내려서 손님은 많지 않았고 밤 9시가 가까워지자 매장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마감 근무를 하고 있었고 평소처럼 홀 정리와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틈틈이 마감을 해둬야 빨리 퇴근할 수 있었죠. 문제가 생긴 건 창가 쪽 마지막 테이블을 정리하러 갔을 때였어요. 2인석 테이블 한가운데에 휴대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 케이스에 모서리가 조금 깨져 있었고 화면 보호 필름도 들떠 있었습니다. 누가 두고 간 분실물 같았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올리니 액정이 켜졌습니다. 배터리는 1%. 곧 꺼질 것처럼 빨간 표시가 떠 있었고 화면도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찾으러 오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그걸 카운터로 가져가 분실물을 보관하는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 뒤로 2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카운터 안쪽 바닥을 닦고 있는데 매장에 희미하게 진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드르르르르. 주머니에 넣어둔 제 폰이 아니었습니다. 분실물 서랍 안에 넣어둔 그 휴대폰인 것 같았어요.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화면엔 전화가 오고 있었고 발신자 이름은 오묘했습니다. 물에 빠진 나. 발신자가 찝찝해서 망설이다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근데 전화는 끊기고 몇 초 지나지 않아 다시 걸려왔어요. 그리고 또 정말 집요하게 계속 걸려왔습니다. 결국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처음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희미하게 물 너울 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했어요. 여기 땡땡 카페인데요. 휴대폰 두고 가신 것 같아요. 그때였습니다. 아주 작은 여자 목소리가 희미하게 속삭이듯 들렸어요. 거기서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조금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나오지 마. 거기서 나오지 마. 전화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끊겼습니다. 이상하단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저는 괜히 불안해서 그 휴대폰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잠금 화면을 보고 등이 서늘해졌어요. 배경화면이 제가 일하는 카페 내부 사진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손님이 찍은 사진 같지가 않았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밤의 매장, 조금 어두운 조명, 그리고 창가 쪽에서 정확히 카운터를 바라보는 구도. 스토커 같은 게 멀리서 지켜보듯 찍은 사진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휴대폰을 들고 있기 싫었습니다. 카페에 있다고 했으니까 찾으러 오겠지. 그냥 다시 서랍에 넣고 빨리 오늘 마감을 끝내고 싶었어요. 근데 그 순간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거기 있지?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문자가 하나 더 왔어요. 바로 뒤야. 누가 이런 장난을 하는 거야. 짜증이 나서 휙 고개를 돌리려다가 이상한 기분이 섬짓 드는 거예요. 못 돌아보겠더라고요. 바로 뒤에 누가 서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요. 그 상태로 손이 떨리던 와중 실수로 화면을 더 건드렸고 사진 앱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사진 중에 최근 사진으로 뜨는 것은 지금 제가 있는 카페를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비어있는 창가 자리, 젖은 유리창, 닫힌 출입문. 지금 매장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 사진은 손님 자리에서 찍은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카운터 안쪽에서 홀 쪽을 향해 찍은 사진이었어요. 직원만 들어올 수 있는 안쪽 공간. 그 안에 들어온 적 있는 사람만 찍을 수 있는 각도였습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저는 바로 매장 전화로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좀 이상한데요.
사장님께 휴대폰을 줍고 지금까지 있던 일을 두서없이 말하는데 제가 다 설명하기도 전에 사장님이 먼저 이렇게 물었습니다. 휴대폰 검은 케이스에 모서리가 깨져 있니?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아직 휴대폰 모양에 대해 말하지 않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자 사장님은 몇 초 동안 말이 없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갈 테니까 그거 서랍에 넣고 건들지 마. 사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몇 달 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보다 먼저 야간 마감을 하던 여자 알바생이 한 명 있었는데 어느 날 밤 본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더니 근무 도중 갑자기 사라졌다고요. 다음 날까지 집에 돌아가지 않았고 경찰도 왔고 CCTV도 다 확인했지만 결국 실종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알바생이 쓰던 휴대폰이랑 그 핸드폰이 똑같이 생겼다고요. 그 뒤로 이상하게도 매장에 분실물로 들어온다는 연락을 종종 받았고 사장님이 분실물 서랍을 확인하면 그 핸드폰이 없었대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근데 사장님 말투는 너무 진지했어요. 장난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에 진동이 울렸습니다. 너무 놀라서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리고 화면을 보는 순간 진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발신자가 제 번호였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제 번호가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저는 손이 떨리는 상태로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들린 건 조금 전 제가 분실폰에 대고 했던 말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땡땡 카페인데요. 휴대폰 두고 가신 것 같아요. 제가 말했던 통화 내용이 제 폰에서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듣다 보니 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누가 제 목소리를 따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낯선 여자 목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속삭였습니다. 받았잖아? 나가면 안 돼. 나가면 너 죽어. 그 순간 카운터 아래에서 툭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내렸어요. 분실물 서랍이 혼자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휴대폰 카메라가 켜졌어요. 화면 속에는 제가 보였고 제 바로 뒤 사람 형체 같은 게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싶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몸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때 출입문 센서 소리가 났습니다. 자동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반사적으로 출입문을 보니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젖은 바닥 위에 가로등 불빛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 젖은 발자국이 하나씩 찍히기 시작했어요. 입구 바깥에서부터 매장 안쪽으로 누군가가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발자국뿐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자국은 천천히 카운터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더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반대편 출입문 쪽으로 뛰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분명하게 느꼈어요. 누군가가 제 바로 뒤에서 같이 뛰고 있었다는 것을요. 나가지 마. 나가지 말라고. 저는 그대로 밖으로 뛰쳐나가 근처 지구대로 들어갔어요. 사장님도 곧 도착했어요. 사장님은 제가 매장을 뛰쳐나간 뒤 얼마 뒤 도착한 것 같았어요. 사장님이 매장에 갔을 때는 이상하게도 아무 흔적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젖은 발자국도 없었고 자동문에도 이상이 없었고 분실물 서랍은 닫혀 있었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정말 아무것도요. 저는 며칠간 집에서 나올 수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사장님이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사장님은 그날 매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냐고 하셨죠. 그리고 그날 밤 CCTV를 다시 확인하게 됐어요. 처음엔 평범한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홀을 정리하고
창가 자리로 가고 무언가를 집어 카운터 쪽으로 돌아오는 장면까지 분명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저는 저 때 그 휴대폰이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영상을 멈추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놀랍게도 제 손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분명 검은 케이스에 차가운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다고 기억하는데 화면 속 제 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허공을 쥔 것처럼 손가락만 어색하게 말린 채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 저는 카운터 아래 서랍을 열고 분명 뭔가를 넣는 동작을 하고 있었는데 화면 속엔 아무 물건도 없었습니다. 즉, 그날 저는 아무것도 없는 테이블에서 아무것도 없는 손으로 카운터까지 걸어왔고 서랍을 열어 무언가를 넣는 신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럴 리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서야 제가 그 핸드폰 생김새를 어떻게 사장님께 말했겠어요. 그때서야 뒤늦게 떠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휴대폰은 처음부터 배터리가 1%였습니다. 곧 꺼질 것처럼 깜빡이던 화면이었어요. 그런데 그 저녁 시간 내내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카메라가 켜지고 CCTV 속 서랍 안에서 진동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정상적인 물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카페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사장님도 얼마 안 가서 카페를 접었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와 있고 겉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던 평범한 장소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날 제가 만졌던 건 대체 뭐였을까? 정말 실종된 알바생의 휴대폰이었던 걸까? 그리고 그 알바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가끔 아무 이유 없이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날 이후로 절대 진동으로 설정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주머니에서 꺼내보면 아무 알림도 없는데 그 순간만큼은 그 비 내리는 밤 카운터 서랍 앞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 듭니다.